오늘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일주일 더 미뤄졌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10시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9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61명 줄었습니다. 자정까지 집계한 환자를 더하면 신규 확진자는 7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37명, 인천 36명 등 전체 환자의 85%인 596명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465명,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명에 가깝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환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일까지 일주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 금지와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 모임, 밤 10시 이후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 등 기존 지침이 일주일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지자체들과 함께 방역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이 커져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신속하게 단계 조정에 착수할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들, 특히 청장년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정대로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부산과 대구 등 12개 시도는 앞으로 2주 동안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뒤 이후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고 충남은 첫날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4분의 1 정도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백신 접종률 차이가 커서 바이러스 앞에서 두 개의 미국으로 나뉘는 상황이 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격차입니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10여 개 주는 주로 동부에 몰려 있는데 완료율 35%가 안 되는 최하위권 주들은 대부분 남부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확진자의 26%한테서 델타 변이가 발견될 정도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빠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격차에 따라 두 개의 미국으로 나뉘어 피해의 양극화가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What you are going to see among under-vaccinated regions, you're going to see these individual types of blips. It's almost like it's going to be two Americas.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못하면 시골과 남부를 중심으로 올 가을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확진자 수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를 우려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백신 맞은 사람도 또다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해 지침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자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1회 이상 접종률은 66.2%로 오는 일요일인 독립기념일까지 70% 달성은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여행객 규모가 코로나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역대 최다인 4,70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고 연방항공청도 연휴 기간의 항공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에는 모두 9명이 등록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자마자 지지율 2위인 이낙연 전 대표가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포문을 여는 등 후보들 간 차별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사가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검찰개혁 의지가 있기는 한 거냐며 캠프 대변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앞서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 같고 필요한지도 공감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를 보고도 검찰개혁 시기상조론을 펼 수 있냐며 이 지사가 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 직후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안이 없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앞둔 이재명 지사 측은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이 지사 측 핵심 참모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측의 공세는 일부 당원들의 표를 생각한 것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선에서 반전을 만들어야 하는 이 전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 정세균 전 총리 등의 지지표를 의식해 검찰 개혁을 앞세워 공세에 나섰다는 겁니다. 반면 당내 경선을 넘어 본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지사는 개혁의 방점을 민생 분야에 둔다는 계산이어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성장의 문제, 결국은 이제 시대 정신을 담는 후보가 저는 민주당의 적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9명의 예비 후보가 최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비 후보 9명이 전부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4차례 TV 토론과 2차례 국민 면접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 지사는 오늘 사전에 녹화한 출마 선언 영상을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지사는 대전환 시기 대한민국의 위기 요소를 불공정과 양극화, 저성장으로 진단하고 성장과 공정을 해법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당시 산자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한수원 사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원전을 폐쇄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군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가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하라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소된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은 한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사회를 속여 백 전 장관의 가동 중단 지시를 관철시켰다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와 함께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배임죄는 임무를 벗어난 일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줘야 성립됩니다. 이 대목에서 대검찰청과 대전지검 수사팀은 최근까지도 이견을 보이는 걸로 전해집니다. 수사팀은 배군규 전 장관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시켜 원전 가동을 중단해 한수원에 손해를 끼쳤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검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소 무리한 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전 폐쇄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불확실한 만큼 배임죄 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2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을 때도 배임 교사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 심의를 열어 배군규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도 기소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가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한전 주주 등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처리된 사안임에도 이를 문제 삼아 기소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